다들 유치하다고 비웃었었는데 매출이 2배로 올랐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뭐 크게 뭔가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이 매장 같은 경우도 30% 매출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동네 장사 마케팅이 사실 복잡계거든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상담을 해보면 가장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어려워하는 게 마케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거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기거나 또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조차 모르고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본인 매장에 맞는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유튜브에서 플레이스가 최고입니다, 이걸 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믿어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은 조금 충격에 빠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생각했던 마케팅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단순히 뭐 블로그 체험단 하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하세요,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다 하고 있으면서 나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 장사에서 마케팅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요. 실제로 복잡계예요, 복잡계. 여기서 말하는 복잡계는 단순한 어떤 공식이나 방정식으로 인해서 마케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변수 그리고 요소들로 인해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무언가 해결되거나 완벽한 형태의 마케팅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복잡계인 동네 장사 마케팅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제가 3가지로 함축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적용해서 매출 30% 한번 올려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영상 중간에 구독자분들 위한 마케팅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네 장사 마케팅의 기본은 exposure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 용어로도 쓰이고 또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직역하자면 이제 노출입니다. 노출. 이제 단순히 뭐 노출을 위해서 쓰는 단어는 근데 아니에요. 동네 장사에서는 시선 끌기, 잠재 고객 전환, 기억시키기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게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하고 익스테리어를 하고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매장의 노출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가 않아요. 온라인에만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쏟게 되는 우를 범하는 거죠. 즉 오픈 당시에만 반짝 매장의 노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쏟고 그 뒤에는 나몰라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매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동네 반경 1km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약 2만 명이라고 친다면 고작 2,000명 아니 1,000명 아니 500명도 우리 매장의 존재를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부터 이야기할 오프라인 노출은 반드시 기본 매뉴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노출은 매장의 입지나 형태 그리고 익스테리어가 어떻게 빠졌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많이들 하고 계시는 에어 간판, 이 에어 간판은 아주 손쉽게 우리 매장을 노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예요. 이제 야간은 물론이고 낮에도 우리 매장 앞으로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시선을 끌 수 있고요.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이 에어 간판에 사용되어지는 LED나 천 그리고 이제 고무통 이런 거의 품질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비즈하우스 제품을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수차례 이제 설치를 해봤는데 LED의 밝기나 발색 그리고 천이 싸구려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찾아봤더니 모두 국내 생산 제품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LED 라이트 배너 역시 에어 간판과 쌍벽을 이루는 홍보물이죠. 그리고 조명 돌출 간판 이렇게 3가지가 이제 야간에 우리 매장 앞으로 지나가는 손님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기본템들이에요. 실제로 LED 라이트 배너와 에어 간판의 경우는 예전에 부산에 그 불백 한 잔 매장의 홍보물을 코칭할 때 제가 쓰였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설치하자마자 야간 매출이 점심 매출을 앞질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만큼 야간 노출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증거였죠. 매출 역시 그때 한 30% 가량이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LED 라이트 배너는 비즈하우스에 보면 소형과 중형이 있거든요.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대형으로 설치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번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안에 실사 출력물만 교체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뭐 대형이라도 27,000원? 한 그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꽤나 경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추천드리고 싶은 출력물은 우리 매장의 뭐 시그니처 메뉴나 또는 할인하고 있는 일명 미끼 메뉴를 디자인해서 큰 사진으로 붙였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었어요. LED 라이트 배너가 이제 발색이 좋아서 정말 저 멀리서도 잘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어둡거나 저녁에 매출이 주로 나오는 매장들의 경우는 반드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자주 활용하는 홍보물 중에 효자템은 바로 이 입간판인데요. 종류가 좀 다양하죠. 뭐 나무부터 해서 철제도 있고요, 아크릴, 그리고 뭐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자석 입간판도 있어요. 이 입간판을 무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먹자골목이나 아니면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입간판 하나로 매출이 껑충 뛰어오른 200%까지 상승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쇼핑몰 안에 있던 이 매장은 일매출 100만원이 한개 매출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입간판으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오픈한 지 1년 4개월 만에 일매출 200만원을 달성을 했어요. 물론 이 입간판 하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입간판을 설치하고 난 후로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고 하니까 노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충남 아산의 오마이브레드의 경우도 이 자석 입간판을 사용해서 뗐다 붙였다 하는 걸 사용을 했었어요. 신메뉴가 나오면 이제 실사만 따로 주문해서 붙이고 하면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런 관광지나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고 또 다른 경쟁 매장들이 여럿 있는 곳에서는 이 입간판을 이용해서 우리 매장의 음식을 좀 더 디테일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주게 됐을 때 유입도가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비주얼이 좋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상가 밀집 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매장의 경우는 어떻게 노출을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이런 윈드 배너나 자이언트 배너, 그리고 윈도우 플래그를 사용해서 멀리서도 우리 매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밀집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우연찮게 발견하는 확률도 줄고,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이상 차를 타고 가거나 혹은 뭐 걸어가는 도중에 눈에 띄어야 되니까요. 특히나 이 자이언트 배너의 경우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사이즈가 이제 다양한데요, 한 3개 정도만 잘 설치를 해도 멀리서도 눈에 띄기 때문에 평소 노출이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큼지막한 디자인으로 매장의 노출도를 좀 올려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이벤트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동네 장사 마케팅의 기본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갑자기 동네 장사 마케팅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니까 조금 뭔가 생뚱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동네 장사에서의 아이스 브레이킹은 무엇을 파는지 상세히 알려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아까 홍보물로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모조리 모든 메뉴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들 사용하는 게 외부 메뉴판 거치대를 통해서 메뉴를 알려주잖아요. 이제 쇼핑몰 안이나 뭐 백화점, 그리고 실내에 위치해 있는 매장들의 경우는 거의 진짜 이거는 20000% 정도 중요한, 거의 백화점 매장 노출의 기본 매뉴얼에도 탑재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요, 로드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배너 하나로 대표 메뉴만 나타내는 곳들도 많고요. 이 외부 메뉴 거치대는 하루에 5명 정도만 메뉴판을 휙 둘러보고 가기만 해도 잠재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어디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외부 메뉴판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나 하는 생각 때문이겠죠.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매장 앞을 지나가는 손님의 발걸음을 단 1초라도 잡을 수 있다면 큰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은 경쟁 우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매장에서 무엇을 파는지, 지금 우리 매장 앞을 지나가는 손님들이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또는 의외로 사람들은 본인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모르고 그냥 거리를 배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손님들을 잡는 요량으로라도 외부 메뉴판 거치대는 꼭 필요해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메뉴를 확인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5명, 많게는 10명, 20명만 되어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 매장을 찾게 되는 잠재 고객으로 세이브를 시켜놓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동네 장사 마케팅의 기본은 사운드 마케팅입니다.
성공한 브랜드들, 이미 유명한 곳들은 모두 이 사운드 마케팅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웬 큰 브랜드들의 사례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만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따로 있어요. 이 사운드 마케팅은 손님의 청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매장,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고 손님의 행동이나 어떤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매장 밖 스피커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보통 스피커가 없는 매장이 많고 있더라도 뭐 최신 가요나 음악만 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운드는 바로 요리할 때 나는 소리 또는 사장님의 음성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계란 장수나 양말 장수나 그리고 트럭에 무언가를 싣고 와서 파는 상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다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사운드 마케팅을 한 거예요. 우리는 계란이나 양말 장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걸쭉하게 음성을 녹음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젠틀하고 세련되게 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 우리 매장에서 만드는 음식의 장점이나 철학이나 손님이 들었을 때 진짜 호기심이 갈 수 있는 내용들로 말이에요. 음악과 음악 사이에 이런 거를 집어넣어도 좋고요.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만 이 음성이나 조리를 할 때 나는 소리를 틀게 되면 손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흘깃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동네 장사에서 할 수 있는 원초적이지만 효과가 있는 사운드 마케팅의 일환이고요. 자, 이 소리 지금 들리시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리시죠?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식욕이 당기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사운드 마케팅의 힘이에요. 인간이 이제 청각으로 얻은 자극이 뇌에 도달하는 데에는 약 9m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9m초라는 거는 시각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것도 약 4배나 더 빠른 겁니다. 강아지들을 보면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귀도 쫑쫑하고. 인간이 사실 그 개만큼 청각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지 청각으로 느끼는 감정과 뇌의 판단은 굉장히 세밀하고 큰 작용을 해요. 즉 인간이 뇌로 가장 먼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운드이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렴한 가격에 이제 로고송을 만드는 작은 어떤 브랜드도 많고요. 또 그 로고송이 머리에 각인되어서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서 찾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마트에 뭐 그런 로고송이나 아니면 맥도날드에 뭐 빠라빠빠빠 등등 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무언가 유치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네 장사의 마케팅은 복잡계입니다. 복잡계.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의 요소들이 모여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세심하게 챙기고 또 디벨롭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자는 온라인 마케팅이 최고라고 그냥 온라인 마케팅만 잘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치열한 동네 장사에서는 이런 원시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방법들이 오히려 더 잘 통하기도 해요. 물론 뭐 같이 병행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 노출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눈길이 가게 하는 건 동네 장사에서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매장에 맞는 우리 매장과 어울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채워나가다 보면 충분히 눈길이 가서 손님들이 매장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좋은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도 좀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니까요. 이 콘텐츠를 본 소감도 같이 남겨주시고요. 다 같이 좀 잘 돼야 나 자신도 잘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많이 파시길 바라면서 곰프로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이벤트도 꼭 참여하시고요.